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치과에서 전신질환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질환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그것을 미리 뭐 약을 드시는 건 없는지, 다른 질병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진 않은지 미리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지만, 가끔은 진료를 받으시는 중간에 또는 여러 해,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드시지 않고 있다가 치료 중간에, 그러니까 치과를 다니고 있는 중간에 다른 내과나 이런 데서 어떤 약을 새로 처방받기 시작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건 치과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인 경우에는 물론 치과에서도 물어봐야 하지만 먼저 환자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인데,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참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약을 계속 드시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컨트롤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혈압 약을 드셔서 정상이다. 또 당뇨도 당뇨 약을 드셔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진료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몸이 지금 정상인 거니까. 하지만 당뇨가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당 수치가 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외과적인 이렇게 수술에 준하는 그런 치료들,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상처가 나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상처가 아무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미리 치과에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안 좋은 상태에서 모르고 이를 뺐다가 그 뺀 곳이 잘 안 아물고 덧나서 염증이 뼈까지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불편한 것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더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임플란트 수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젊은 분들도 많이 하지만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골다공증 약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드시고 계신 경우가 있죠. 물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냥 문제가 좀 생겼구나, 임플란트 다시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수술한 부위 주변의 뼈가 염증이 생겨서 훨씬 더 넓은 부위의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하실 때 반드시 치과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골다공증은 뼈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치아에다 충치 치료하고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뼈에다가 하는 무슨 임플란트라던가 아니면 잇몸 수술, 잇몸 뼈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잇몸 수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흔한 게 이제 항혈전제죠.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또는 그런 징후가 보여서 보통 예방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아주 약하게는 아스피린에서부터 훨씬 이제 효과가 큰 항혈전제를 드시는 경우들도 있죠. 이 항혈전제라는 것이 피가, 우리가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몸에서 어떤 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피가 계속 나지 않도록 그 부분으로 와서 거기 혈관에서 이제 피를 굳게 만들어서 닦지가 않는 거죠.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몸 안에 어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가 흐르다가
안에서 살짝 굳으면 그 얇은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피가 굳지 않도록 하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그냥 내 맘대로 아니 며칠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막 일주일 끊고 오시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는 없지만 이 항혈전제를 처방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 처방해 주시는 교수님께 좀 확인을 하면 되고, 아니면 치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치과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의뢰서 같은 걸 써주실 건데, 그거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몸 안으로 들어간 세균이 그런 스텐트 같은 데 가서 잘 붙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스텐트 같은 것이 혈관에 있는 분들은 하시기 전에 고용량으로 보통 항생제를 먹어서 아예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항생제 효과로 좀 더 막을 수 있게 하고 진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고 몸 안에 스텐트가 있으면 치과 진료를 할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이외에 치과와 관련은 없지만 전신적으로 내가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나 어떤 드시고 계신 약에 대해서도 처음에 가시면 다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치과 치료에 왜 전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